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는 그쳤고요. 그리고 또 미국 증시도 옵션 만기로 인해서 그래도 뭔가 변곡점이 나오나 뭐 이런 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아무 이상 없이 큰 변화 없이 일단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장 끝나고 갑자기 또 벌어진 뉴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좀 걱정이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죠. 네, 미국의 신용등급 과거 프라임 등급에서 그러니까 AAA에서 AAA 뭐 이 정도쯤. 그러니까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3대 평가사가 다 있는데 3대 평가사 중에서 그 중에서 그 벌써 그 나머지 두 개, 피치를 비롯해서 두 개는 벌써 살짝 내렸고, 그 완전히 최우량 등급에서 한 단계가 살짝 내려가는 쪽. 이게 다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었는데 무디스만 남았었는데 무디스마저도 내려 버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여파들 일단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의 변화가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어떤 변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나 아니면 좀 시장의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염두하자라는 쪽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금 비중 높여야겠습니다. 그게 맞는 전략인 것 같아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먼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미국 시장 동향들 나왔던 거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볼까요? 보게 되면은 일단 네, 금요일날 나왔던 분위기는 생각보다 소비 지표 좀 위축됐었고 그럼에도 옵션 만기일 수급에도 양호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심리 지수가 발표됐는데 50.8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죠. 50대라고 하게 되면 이거 거의 이제 간당간당한 기준 수치까지 들어오는 상황들이죠. 50대 밑으로 간다. 이거는 거의 미국에서 보지 못했던 숫자긴 한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 많이 위축돼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지금 보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될지 몰라서 안 쓰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지금 최근의 동향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물가입니다. 물가를 보게 되면 일단 최근에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가 또 이제 유예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중국 관세들은 쭉 올렸다가 최근에 합의 보면서 다시 쭉 내려와서 145에서 뭐 30%대까지 정확하게는 50%죠. 그 전에 20%가 기본으로 깔렸던 게 있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라는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물가를 보면서 일단은 그래도 관세로 인해서 물가 수준은 올라가는 기조가 나오는데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즉 소비자 관점에서 CPI는 아직 그렇게 약간 두더가 되는데 좀 관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영향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은 이제 PPI,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받는 모습들 급락이 나왔죠. 이런 쪽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들어온다. 그러면 소비자가 있을 거고 기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의 상승 압력이 들어오는데 기업들이 오히려 이거를 소비자로 전가시키지 않고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가격 상승분을 그대로 안고 있다가 만약에 이거 비용들이 막 올랐는데 그냥 가격은 올릴 수 없고 그러면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실적은 안 좋아지겠죠. 기업들 실적 안 좋아집니다. 당분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면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비용을 깎습니다. 비용 여러 가지 뭐 그동안에 좀 뭐 흥청망청 쓰던 뭐 법인카드 사용도 그렇고 아마 여기서 핵심이 인력 같아요. 인력을 줄인다. 인력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은 고용이 안 좋아지겠죠. 이게 나오는 구조가 이렇게 되기 시작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뭐 확인될 때까지는 뭐 3개월, 이래서 3개월 정도까지는 걸려서 3개월 이상 되게 되면 이게 여파가 나온다. 그러면은 고용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물가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기업이 막아주니까 그런데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경기에 대한 위축 요인이 나온다. 그러면은 연준이 드디어 금리를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이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거기서 또 중간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역협상이 이제 7월이잖아요. 7월 달이 무역협상 이제 거의 국가별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중국하고도 이제 나왔던 그 유예 기간하고 거의 맞아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만약에 특별히 유예할 그러니까 다들
이거를 유예를 했겠지만 뭐 개별적인 합성을 통해서 돌리는 모습들이 크게 나오지 못한다. 다시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국가별로 뭐 동남아는 뭐 40몇 프로, 또 다른 국가들 우리나라도 뭐 25% 이런 식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 그러면 이 파장이 좀 더 강하고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이런 변화들이 시장에서 우려감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은 부분들, 거기다가 심리는 또 소비 심리는 안 좋아집니다.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들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게다가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가네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7.3%더 올라가는 모습들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일단 여러 가지 좀 걱정은 되는 모습들이라고 봐야지. 불안정입니다. 결국엔요. 예, 시장은 올랐어도 불안정한 모습들은 크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중 협상 결과에 따라서 뭐 소프트 데이터가 뭐 둔화가 이어진다. 이건 뭐 일단 뭐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아주 미세하게 보는 것 같아서요.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데 일단 그밖에 또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좀 그런 모습들, 특히 대규모 감세, 또 지출 법안 통과 이것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규제 완화와 관련된 쪽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되겠죠. 여기 어떻게 나오느냐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감세가 나오게 되면 재정은 더 취약해지는 거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관세 한 10%를 통해서 보강하겠다라는 쪽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신용평가사인 이제 무디스도 그렇고 그렇게 좀 탐탁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부채가 얼마인데, 예, 부채가 그렇게 큰 나라가 이런 식으로 감세나 또 약간 좀 대중에게 원하는 정책을 해주고 그만큼의 충분한 재정의 축소나 재정의 관리가 못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채권 발행해서 이자 계속 낼 거 아니냐. 이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기축통화의 달러를 갖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정도 부채를 어떻게 감안하겠느냐. 라는 쪽에서 일단 1년 반 정도쯤부터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 경고를 한 게 이제 현실화가 들어오면서 예상했던 어떤 금융 어떤 부담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끼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당장은 뭐 충격받았다가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금리가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볼게요. 한국가가 신용요금이 강등당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 통화가 약세로 가고요. 해당 통화가 약세로 가고 금리는 생각보다 약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나 모든 것이 나오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안 좋아졌을까? 라고 하다 보면 금리는 불안하죠. 올라갑니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요 기점만 보면 달러 약세 그리고 금리도 하락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도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요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저희가 미국 국채가 생각보다 좀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떨어질 걸 기대를 하면서 저희가 지금 대응했던 거, 그러니까 미국 국채 매수, 그러니까 ETF 매수를 한 거와 그리고 또 커버드 콜이라고 해서 이거 전략을 한 1% 정도 계속 주고 그리고 금리 여기서 하락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두 가지를 노렸었는데 이 전략도 일단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로 매수해서 ETF를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일단 좀 정리하시죠. 반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그때 거기서 추가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아마 지금 보니까 큰 손해는 아니실 거예요. 한 뭐 1% 정도 손해? 그 안쪽으로 손해일 겁니다. 이쪽은 커버드 콜은 아마 대충 보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나다 보니까 가격은 살짝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가격입니다. 그 채권 가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이런 관점이 나오는데 그 사이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기준으로 코덱스 미국 국채 30년 커버드 콜 뭐 그겁니다. 예, 0.9 정도도 배당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 2% 정도가 하락을 안 되는 걸로 보는데 여기 0.9% 포함되다 보니까 한 1%대 정도쯤에서 거의 손해로 거의 비슷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줄여주시고 다시 금리가 급등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때 자리 보고 다시 편입시켜서 들어온다. 근데 커버드 콜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은 거의 변화가 되게 묵직하고 고점을 보게 되면 어차피 그 가격에 그 콜 옵션의 그 콜 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인상분까지 이제 배당으로 주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하향이죠. 그러니까 저희 갖고 있다가 잘 위쪽에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기존은 그렇다. 그래도 0.9%씩 매번 주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게 되면은 가격은 아마 좀 빠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만약에 5% 하락한다. 그래도 연간 배당이
12% 본다. 그러면 7% 수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의 요인들은 그 가격에는 커버드콜 ETF 가격에는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줄여놓고 다시 보자. 그게 일단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언급을 드렸고, 그래서 무디스의 신용 등급 관련된 쪽들은 그 최프라임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라는 쪽이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1조 8천억 달러.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1조 달러니까 1,400조인가요? 맞나요? 이게 1조 달러니까. 거의 2조 달러라고 본다. 그러면 거의 2,800조 이 정도 3천조 이 정도쯤 되는 상황 쪽에서 GDP의 120%를 초과한다. 이거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은 이제 점점 더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135%까지인가 더 들어간다고 2030년까지 얘기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원래 다른 나라였으면, 미국의 다른 나라였으면 BBB 등급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까지 들어왔으면 GDP의 120%가 국가 부채다라고 하게 되면 직접 당장 지금 돈을 줘야 되는 이런 부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채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국채와 관련된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부채다. 이거는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에 투자했다가 잡히는 투자 부채 쪽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는데, 당장 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부채다.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근데 여기다가 또 지금 나오는 기조 보게 되면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세하고 약간 또 이러저런 여러 가지 변화 보게 되면 조금 좀 그렇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여기서 나왔던 거는 그리고 특이하게 관세 가지고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무디스에서 관세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약간 야기하고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그것도 좀 특이합니다. 장기적으로 영향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미국은 오히려 관세 수입들이 꾸준하게 들어다 보니까 그거를 아마 재정 쪽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본 것 같습니다. 관세 쪽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현실은 일단 세금 깎아주고 거기다가 규제 완화하는 명목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막상 그러면 관세로 충분하게 유입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재정은 더 안 좋아진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 게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을 뒀습니다. 왜냐면 지금 민주당은 즉 완전히 트럼프의 행동에 적극 반대, 그렇죠. 그래서 다 반대하는 모습들인데, 공화당 중심으로 일단 과반수가 살짝 넘긴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미국의 절반 정도, 절반은 안 되겠지만 40%, 45% 정도는 과반수가 아닌 쪽들은 반대하는 것도 상당히 크다는 것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됐다는 쪽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정치 교착 상태 이런 쪽으로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예고됐던 수준입니다. 벌써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벌써 내린 지가 한 1년 정도 됐고, 그러면 보통 그 안에 한번 강등이 나올 것이다.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다시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돌아갈 만한 요인들이 전혀 없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강등을 당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한번 내린 다음에 다시 안정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동안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AA1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달러 가치, 달러에 대한 신뢰도나 여러 가지 가치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기축통화라고 하는 달러가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그 한 단계를 살짝 내려왔다. 이거에 대한 흐름들은 달러 약세, 그러면은 원화 강세가 갈 가능성이 높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원화 강세, 그러면 한국은 영향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는데, 한국의 체력이 강해서 원화 강세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쪽이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달러 약세로 인해서 촉발되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 미쳤던 영향의 한 절반 정도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요 두 가지 사실을 본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지금 조금 이따가 금리도 볼게요.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10년물, 30년물, 거의 10년물이 4.5까지 들어왔던 얘기는 좀 부담이 돼서 이건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기조다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하나의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4.5를 열어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왠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한 쪽들이고, 그런 쪽에서 과거 영향권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서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이견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지만 지금 시장이 상승이 최근에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을 촉발할 수 있겠다. 저도 여기에 일단 무게를 두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시장이 저 바닥권이었었으면은 한번 출렁였다가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올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쪽에서
요게 최근 상승이 일단 부담이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강세가 보입니다. 엔화 강세는 또 보시게 되면은 또 강세폭이 심화된다. 엔캐리에 대한 부담, 그러니까 특히 달러 140, 네, 여기죠. 여기가 또 이탈되거나 자극한다 그러면 또 왠지 좀 불안해요. 예, 그러면 환율 시장에 불안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도 발표하고 나자 다시 이렇게 딱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 가격 올라갔고,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또 빠집니다. 약간 위험 자산의 성격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약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 판단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까요? 예. 아직 달러가 본격적으로 반영은 아직 안 된 국면 같아요. 거의 이제 주말 쉬러 마감되고 금요일에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약간 무디스도 좀 여러 가지 여파를 생각한 것 같아요. 이제 단기 충격 안 주겠다라는 쪽으로. 그래서 좀 다 마감된 측면대 쪽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요 정도, 그러니까 100일, 102대가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터치를 못 합니다. 이 저항대를요. 그리고 갔다가 시도했다가 이렇게 반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달러 약세의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하나 볼까요? 달러와 이렇게 엔화 한번 볼까요? 엔화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140대 여기 안 깼습니다. 안 깼다가 지금 살짝 올라가서 148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약세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140엔을 또 지켜줘서 지난번에 나왔던 요 자리죠. 예, 여기가 지지가 될 것이냐. 이것도 엔캐리 관련된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좀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이탈하는지도 이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원화입니다. 원화로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원화는 뭐 거의 요즘 변동폭이 무지 커요. 장중에도 수직으로 빡빡 움직였다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큰 통화. 그러니까 약간 신흥국 입장 쪽에서 기조가 자리를 못 잡은 쪽에 대한 느낌이 많이 나요. 이렇게 되면은 환율에 대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한 나라의 국가 환율이 이틀 동안 뭐 1480원이 있던 게 1420원, 60원 차이가 나고, 이것도 보면 1440원에서 1370원, 뭐 70원 차이가 나고 엄청난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달러 약세가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도 여기 이제 1380원 여기가 이탈돼서 관통된다 라고 하게 되면 한동안 또 밑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달러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쪽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가 약간 좀 위험 부담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계속 강조드린 게 미국 시장은 기회 있으면 줄이자, 팔자라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고, 만약에 아직까지 손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 난 거랑 합쳐가지고 정리를 해서 일단은 줄이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렸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센 것만 준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약한 거, 뭐 아리스나 이런 것들 거의 다 정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리해서 약간 손해를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뭐 수익 본 것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거의 줄여서 지금은 주식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5%, 13%뭐 정도쯤 된 것 같아요. 총 재산, 총 재산이 아니라 이게 포트에 보게 되면요. 더 줄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이고 한 뭐 최종적으로 한 10% 정도 내외 쪽에서 이제 그냥 방향만 간만 볼 정도까지만 줄일 생각이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아이고 그냥 더 팔고 잘 걸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일단은 줄이는 게 맞다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거 해주시고, 그것도 제가 1,400원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환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들어오면서 이 정도쯤 들어오게 되면은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거의 다 계속 또 원화, 그러니까 즉 한국으로 예수금을 계속 또 높여놓는, 현금을 높여놓는 이런 쪽으로 지금 결과를 가져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첫 번째 미국 주식은 계속 줄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10%대만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한 5%대만 두려고 하고 있고 계속 환전하는데 달러 약세로 가고 워낙 강세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이런 관점 쪽에서 기회 되면은 또 만들어 놓고, 근데 그렇다고 1380원 뭐 50원 이런 쪽으로 쫙 밀려가게 되면은 거기서 또 그냥 다 던지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환율이 1370원 여기 이탈돼서 여기까지 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미국 시장 나중에 싸게 되면 사겠다라고 해서 그냥 갖고 계세요.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도 나머지 일정 부분들은 달러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급박하게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리거나 또 사야 될 기회가 된다 그러면 살려고 그냥 남겨둔 금액이죠. 네, 그런 쪽으로 보는데, 만약에 남겨둔 돈도 그냥 그대로 환율 원화가 계속 원화 강세가 들어온다. 예, 갖고 있는데 가만히 있게 되면 또 손해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조금 보기가 좀 그런 거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어차피 시세 차익으로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걱정이 돼야 될 게 그거 같아요. 일단 금리, 예.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들과 지금 가격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못 오릅니다. 가다가 지금 추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서 저항이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걸 돌파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파른 저항이기도 하지만 저항이 안 되고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못해요, 지금요. 그만큼 금리에 대해서 압박들이 상승 압박이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